안녕하세요. 명품 시계 정시딜러 노브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루카레 모델의 사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루카레는 불어로 사각형의 바퀴를 뜻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시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스 라크로아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반 라인과 마스터피스 라인을 분류해 놓았는데, 일반 라인은 가성비 위주의 시계들이 포진해 있고, 이 마스터피스 라인은 독특한 디자인과 아이디어 넘치는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루카레 역시 마스터피스 라인에 속해 있고요. 일단 루카레는 43mm의 케이스 사이즈와 14mm의 두께, 21mm의 러그 사이즈와 50.5mm의 러그 투 러그 사이즈를 갖고 있고, 지금은 단종되었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가격은 한 1,05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마치 드레스워치 같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심플하지만, 이 다이얼 6시 방향의 이 루카레의 트레이드 마크인 톱니바퀴의 스몰 세컨즈 때문에 심플한 디자인에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를 빡 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스몰 세컨즈를 갖고 있는 루카레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즈인 레드닷 어워즈에서 2012년 디자인상을 받은 만큼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실제로 보다 보면은 굉장히 묘한 매력을 마구마구 발산을 합니다. 저는 가끔 시계를 착용하다가 이제 시계를 풀러서 시계를 멍하니 이제 감상하는, 쳐다보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이 부분을 멍하게 쳐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톱니바퀴의 스몰 세컨즈의 매력이 정말 엄청난 모델인 것 같아요. 이 톱니바퀴 스몰 세컨즈 외에도 루카레 모델은 정말 묘한 매력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치 드레스 워치 마냥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데, 이런 드레스 워치 같은 단정한 디자인에 43mm라는 제법 큰 사이즈와 14mm의 조금 두꺼운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얼굴만 보면 조금 꽃미남처럼 얄쌍하게 단정하게 생겼는데,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 막 120kg 넘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단정한 디자인과 유니크한 스몰 세컨즈 때문에 존재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ML156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 일단 수동 방식인 매뉴얼 무브먼트이고 4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합니다. 파워 리저브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루카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 스몰 세컨즈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존재감, 정말 이거 하나로도 이 모델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사이즈가 43mm로 조금 큰데, 이 베젤 부분이 조금 얇게 되어 있고 또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헤드가 좀 유난히 동글동글해 보이고 좀 부각되는 느낌? 그래서 이 스몰 세컨즈가 더욱 부각되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다이얼 컬러는 블랙 컬러인데, 보는 각도나 환경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팅 처리된 글라스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이 블랙 컬러 다이얼임에도 다크한 네이비 컬러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은 조명을 촬영 때문에 워낙에 세게 놔서 블랙 컬러로 화면상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연광에서 보게 되면은 좀 안쪽에 컬러가 조금 다크한 네이비 컬러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야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보다는 네이비 컬러를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블랙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이얼 표면은 그랜드 꼴리마숑이라고 프랑스어로 달팽이라는 뜻의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꼴리마숑 마감 처리가 잘 안 보여서 조금은 아쉽네요.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데, 요거를 이제 좀 가까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마감 처리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왕 꼴리마숑 마감 처리가 되어 있으면은 눈에 좀 잘 띄면 좋겠는데, 각도를 조절해서 빛을 받아야지 좀 보이는 수준이라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또 한 가지 다이얼에서 아쉬운 점은 이 음각으로 되어 있는 인덱스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부분이 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 경계선이 조금 명확하지 않고 컬러도 동일해서 시인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은 조명 때문에 조금 잘 보이는 수준인데,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시인성이 좀 안 좋습니다. 각도 조절을 잘해서 빛을 받게 되면은 뭐 잘 보이기는 한데, 빛을 못 받거나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음각 부분이 거의 눈에 안 띄어서 조금 그렇네요. 차라리 컬러를 조금 다르게 처리했다거나 좀 더 각지고 깊게 이 경계선을 명확히 처리해 놨다면 시인성 부분에서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그 외에는 다이얼에서 딱히 불만인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고, 이 무브먼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뭐 이쪽에 스완넥 스타일로 밸런스 휠을 고정한 부분이나 이 주얼리 같은 부분은 이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레이트 부분은 플레이트가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았나, 마치 무브먼트가 마치 솔리드백을 사용한 것 마냥 너무 막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루백을 사용해서 무브먼트를 볼 수는 있지만 좀 너무 많이 막혀 있어서 조금 볼 게 없는 그런 느낌? 이런 경우 이 플레이트의 피니싱 처리가 좀 화려하게 들어갔으면 그나마 마감 처리 보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물론 플레이트에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꼴리마숑 피니싱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역시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빛을 받아야만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흔히 쓰이는 코트드 제네바나 뭐 페를라주 같은 눈에 확 띄는 피니싱 기법이 사용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룩갈의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시계 시계 작동하는 소리, 뭐 보통 이제 째깍째깍 소리라고 하죠. 이 소리가 다른 일반적인 시계보다 굉장히 큽니다. 체감상 한 4, 5배, 3, 4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이제 시계가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또 생동감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살짝 대보면은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시계를 착용을 하다가 이제 자려고 시계를 풀어놓고 만약에 침대 옆에 머리맡에
밤에 조용히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려고 하면은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생각했을 때 조금 단점이지 않나. 저는 보통 이제 머리맡에 시계를 풀어놓지는 않고 이제 침대에서 방에 좀 화장대나 이런 데다 풀어놓긴 하는데 한 3m, 2, 3m 거리에 있어도 들릴 정도예요. 그 소리가 좀 크게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뭐 레더 스트랩이라던가 클라스프는 사용하면서 큰 불만 없이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 품질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튀지는 않지만 유심히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정말 특이한 그런 반전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뭐 지금은 단종되었기 때문에 새 상품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리스 라크로의 루카레 모델의 사용기를 전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희귀한 흔히 볼 수 없는 시계들을 들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